예,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그 미용 목적으로 주름을 펴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보톡스는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그 치과적 영역에서도 많은 증례에 있어서 보톡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톡스는 이제 보툴리늄 톡신이죠. 현기성 박테리아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생성하는 신경 외독소죠. 뉴로엑소톡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외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18세기 유럽에서 그 왜 상한 소세지를 먹다가 이제 이런 그 식중독 증상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를 그 보툴리누스 중독증이라고 했죠. 또는 이제 보툴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보툴리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시력 이상이나 복통, 구토, 진행성 전신근육마비 등 또는 호흡부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한 소세지를 먹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었죠. 이런 보툴리즘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툴리늄 균주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보툴리늄 균주를 배양해서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톡신을 만들어낸 것이 이게 보톡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 신경 근접합부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들 뭐 그 예전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주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근존도를 화학적으로 이제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이게 수축하지 못하게 되죠.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마비되게 됩니다. 이런 그 아세틸콜린은 이제 그 어떤 근육 수축에 관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일 뿐만 아니라 땀샘 또는 침샘 등을 지배하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툴리늄 주사를 놓게 되면 땀 또는 이제 침 분비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보통 1회 주사를 하면 4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주사하고 4개월 후에 또 주사하고 이런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지속 기간을 좀 늘리는, 뭐 보고에 의하면은 이렇게 한 2회 정도 주사를 하면 최장 한 17개월까지도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 또는 3회를 주사를 했더니 무려 한 25개월까지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보툴리늄 톡신은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적인 작용 기전은 A형과 그 B형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사 후에 그 전신적 부작용은 A형이 B형보다 훨씬 적어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적은 당연히 A형을 많이 사용하겠죠. 또는 뭐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 A형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이 항체가 형성되게 되면 이제 면역학적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A형에 대한 약효가 없게 되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B형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판되는 보툴리늄 그 진공 약병은 되게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냉동 또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사용 전에 이거를 그 생리식염수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생리식염수하고 혼합하는 경우에도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임상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툴리늄 톡신 이제 보톡스 주사를 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뭐 부작용이다 이런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그 근육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근육의 쇠약감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뭐 저작근에 우리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씹는 힘이 좀 약해진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발음도 좀 어눌해질 수 있고 침 분비가 좀 감소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뭐 임상적으로 그렇게 유의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톡스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미국 그 엘러겐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보톡스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출시했죠. 이게 1989년입니다. 1989년에 그 FDA에서 처음에는 안과에서 먼저 사용을 했어요. 안과에서 사시나 또는 그 안검 경련, 눈썹이 떨리는 안검 경련 치료에 그 사용이 승인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사경, 그 다음에 그 2002년에는 이제 미간주름. 이 미간주름에 대한 사용이 허가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미용 보톡스 시대가 대대적으로 개막을 했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게 됐죠. 주름을 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04년에는 그 겨드랑이에 땀이 많은 다한증에도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는 만성 편두통, 통증 보톡스 시대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그 주위에 보톡스를 자입하는 이런 통증 보톡스의 시대가 드디어 2010년대에 출현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2011년에는 배뇨장애, 2013년에는 눈가주름, 2015년에는 뭐 뇌졸중 후에 그 상지 경직, 또는 2016년에는 뭐 하지 경직, 이런 그 임상적인 적응증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과 분야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보톡스가.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브럭시즘이라고 하죠. 이갈이가 심한 경우, 또는 클린칭, 이를 악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톡스를 써서 근육 수축을 막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강 악습관의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성 사각턱. 왜 여기가 이제 사각이 돼서 이 사각턱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골격성 사각턱인 경우는 보톡스를 아무리 놓아도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이게 그 저작근, 특히 그 교근이역이 발전해서 근육이 이렇게 사각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톡스를 놓게 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근 두께가 보통 한 30% 이상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각턱이 약간 이렇게 V라인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래서 뭐 보고에 의하면 남자는 한 최대 한 10mm는 꽤 크죠. 한 1cm 정도니까 10mm 정도. 여자는 8mm 정도가 감소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성 사각턱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굳이 이렇게 뭐 수술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보톡스 시술을 함으로써 얼굴형을 약간 이제 V자로 개선하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침샘이 비대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교정 치료나 또는 이제 보철 치료 뭐 전후해가지고 이 입술 주변이나 얼굴에 이제 주름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주름 개선. 특히 뭐 교정 후에 뭐 예를 들면 없었던 팔자주름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보톡스로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죠. 이런 미용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게 턱관절 장애예요. 이 턱관절 장애나 또는 습관성 탈구. 심지어 정말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턱관절 장애 치료는 보톡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보톡스 뭐 이전을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드디어 보톡스가 등장함으로써 뭐 청동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드디어 그 보톡스의 통증 시대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 근막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두통이나 또는 목이나 어깨 통증, 이런 경우에도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웃을 때 우리가 과도하게 잇몸이 보이는 거를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는 이제 우리 썩소라고 하죠. 이렇게 입술 비대칭. 이런 경우에, 이런 얼굴의 그 미용적인 개선,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 수술이나 또는 매복치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신경 손상이 발생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3차 신경통인데,
이제 뭐 이런 그 얼굴에 발생하는 3차 신경통, 이런 그 신경부양성 안면 통증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또 이제 뭐 전문적인 건데 뭐 메이즈 증후군이나 이런 그 구강 하악근 긴장 이상 또는 근 긴장 이상, 이런 치료에도 보톡스의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보톡스가 주름 펴는데, 주름이나 펴는데 이게 썼는데 갈수록 적응증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이제 안면의 그 어떤 동적 주름 개선에 보툴린 톡신이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환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환자가 이렇게 안정 시에도 팔자주름이 좀 심하다거나 또는 이마가 함몰됐다거나, 이런 그 정적 주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정적 주름. 아까 동적 주름 개선에는 보톡스가 효과적이긴 한데, 이런 정적 주름의 개선에는 그 보톡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필러를 많이 쓰죠. 필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러에도 펄레인이나 레스테린 같이 필러 입자 크기에 따른 여러 필러들이 있는데, 그런 필러들을 써서 이런 것을 좀 팔자주름이나 이마 함몰 이런 걸 좀 개선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집속 초음파 같은 이제 추가적 시술들을 통해서 이런 그 미용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그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온 그 보톡스가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그 보톡스 시술을 했을 때는 무슨 뭐 1회 시술에 막 50만 원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국내에 그 여러 한 3개 정도 업체들이 보톡스를 양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메디톡스나 휴젤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보톡스의 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그 비용으로도 보톡스를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상품명을 말씀드린다면 그 국내 제자로는 뭐 휴젤의 보툴렉스, 또는 뭐 나보타, 또는 리즈톡스, 뭐 휴원스 리즈톡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수입산 제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산 보톡스가 있고, 우리가 이 보툴린 톡신을 보톡스라고 이름 부르게 된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마이오블록이 유일한 B형 제제죠. 나머지는 다 A형 제제인데, 그래서 A형 제제가 잘 안 듣는 경우는 이런 마이오블록 같은 B형 제제를 써야 되겠죠. 유럽산으로는 뭐 디스포트라는 것도 있고, 독일산으로는 제오민 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국내산의 입지가 견고해지고, 또 국내산들의 효과가 좋아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보톡스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톡스에 관한 그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영님, 미국에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셨군요. 그런데 7월 2일, 며칠 전이네요. 늦은 밤부터 입천장에 물집 같은 게 느껴져서 오늘 병원에 가보니 교정 치료로 인해 이가 움직이다 신경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입천장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치과 선생님께서는 교정을 진행한 치과의 선생님과 상담한 후 치료를 진행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게 물론 교정치과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당장 이게 지금 입천장에 특히 이 잇몸 부위나 입천장 쪽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뭐 신경이 손상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치주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치주염이 생긴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고름이 나왔다면 배농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신속하게 치주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미국으로 아마 돌아가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실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이 치료를 좀 하셔서 고름도 좀 제거하고 염증도 좀 줄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군요. 네. 자, 배영희님, 옥리치아, 옥리군요. 앞니가 옥리였는데 삐뚤삐뚤해지고 앞니 사이도 벌어졌어요. 어금니 아래위 빠져서 그런 듯합니다. 앞니도 뿌리 부분 검게 변하는데, 아이고 저런, 그렇군요. 잇몸뼈도 안 좋을 듯한데 틀니를 해야겠지에. 그렇군요. 우리 배 선생님, 틀니는 일단 마지막 수단이고, 제 생각에는 우선은 치아 상태의 정확한 확인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니 뿌리 부분도 검게 변했다는 것이 조금 이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우선 엑스레이 촬영을 하셔서 현재 치아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별을 하시고, 그리고 물론 전혀 희망이 없는 호플리스한 치아는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갖고 계신 이 치아를 최대한 치료를 잘 하셔서 좀 회복을 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틀니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틀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갖고 계신 치아 잘 치료 받으셔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독교인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도 기독교인인데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가 그렇죠. 목에만 감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컨디션은 좋은데 목이 좀 약간 잠겨 있습니다. 네. 보톡스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꼭 4개월마다 해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차후에 그 간격을 점점 줄여서 맞아야 한다는데요. 이 부분도 맞나요? 보톡스를 자주 맞게 되면 부작용은 없나요? 네. 일단 꼭 4개월은 아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굳이 4개월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효과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6개월 또는 그 이상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간격을 줄여서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간격을 점점 줄여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이 보툴리늄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경우들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형을 쓰다가 B형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그 간격을 꼭 점점 줄여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톡스를 자주 맞게 되면 부작용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으로 크게 유의하지는 않은데 몇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근육의 쇠약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해지기도 하고, 침 분비가 감소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임상적으로 아주 유의한 큰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님, 안모 비대칭에도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약간 나오고 한쪽이 약간 들어갔다 그러면 좀 나온 쪽에 보톡스를 놓아서 좀 들어가게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안모비대칭의 원인이 아주 심한 골격 이상이라고 하면 큰 효과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정도가 심하지 않은 또는 근육기원의 이런 안모비대칭이라면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자, 유니비니님, 3차 신경통엔 보톡스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위쪽 윗니가 평소에도 시리고 아프고 씹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유니비니님, 왼쪽 윗니가 평소에 시리고 아프고 씹기도 어려운 거는 이제 3차 신경통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이게 3차 신경통이 아니기 때문에 보톡스로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 왼쪽 윗니가 평소에 시리고 또는 아프고 씹기도 어렵다고 하면 아마도 왼쪽 윗니에 어떤 크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크랙이 발생한 거라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3차 신경통은 사실은 안면부에 발생하면 정말 아주 뭐 전기같이 찌릿찌릿하고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아가 시리고 또는 씹기 어려운 거는 3차 신경통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시고요. 그 시린 치아를 치과 방문하셔서 이게 크랙이 얼만큼 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의 백조님. 신경치료 중일 때도 아팠고 끝나고도 아팠고 임시치 하고 있는 뭐 저를 어떻게 해요? 계속 아프군요. 근데 얼음을 물고 몇 분씩 하루 2번 정도 있는데 얼음을 물고 계셔야 통증이 가시는군요. 그것도 100%도 아니고 90%.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혹시 그런 정도라면 이게 그 신경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기보다는 아마 그 주변 치아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신경치료가 끝난 치아가 얼음을 물고 있어야 통증이 가실 정도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신경치료하고 계신 치아의 주변 치아가 그렇게 아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신경치료 받으신 그 치과를 다시 좀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시고 그리고 정말 그 신경치료하고 있는 그 치아가 정말 이 통증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그 주변 치아가 통증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좀 감별을 해보시고 그렇게 치료를 좀 잘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치료 한 치아가 이게 뭐 신경치료한 치아도 이렇게 씹을 때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얼음을 물고 계셔야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프기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한번 담당하신 치과 선생님과 한번 잘 상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압록강 700리 순정님, 신경치료 중이신데 통증이 있어도 괜찮나요? 이게 이제 신경치료 중에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그 엔도돈틱 플레어라고 해서 정말 갑자기 더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 중인데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신경치료를 더 이제 계속 열심히 잘 받으셔서 통증이 사라지실 때까지 신경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 윤희 비님하고도 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신경치료 완료 후에도 통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 잘 받으셔서 통증이 잘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희 비니님, 치과에 갔었는데 이상이 없어서 다시 신경과로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과에서 3차 신경통 진단을 혹시 받으셨나요? 아마도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으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치과적인 원인 없이 비치성 통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원인이 아닌데도 통증이 있는 이 비치성 통증이 있는데 이런 이제 비치성 통증 같은 경우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희빈님 같은 경우에 만약 치과적 이상이 없는데도 치아의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비치성 통증인데 그런 비치성 통증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 형님, 보톡스 많이 맞으면 나이 들어서 더 쭈글쭈글해지지 않나요? 전 영부인들 보면 인상이 로봇 같더군요. 어떤 영부인을 지칭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보톡스 많이 맞으시다가 나이 들어서 안 맞으시면 뭐 상대적으로 더 쭈글쭈글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형님 말씀처럼 또 너무 많이 맞으시면 또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맞게 되면 더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테슬라 형님 아주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데
그 영부인들께서 이제 보톡스를 얼마나 맞으시는지 안 맞으시는지는 제가 그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시술을 할 때도 꼭 이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시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이제 특히 이제 치과와 관련해서 어떤 교정 치료의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전치부 개방교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금니를 깨물어도 앞니가 닿지 않고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이제 전치부 개방 교정 후에 인중이 좀 짧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이제 쇼트 필트룸이라고 그러는데 인중이 좀 짧게 보이는 경우 또는 이제 미소 이상이 있는 경우, 미소 이상 이제 뭐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톡스를 쓰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왜 입술 비대칭이 있잖아요. 좌우의 입술이 좀 비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도 보톡스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툴린 톡신 주사 후의 안모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경우들 물론 이제 케이스를 잘 선별해야 되겠지만 이 선별을 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보톡스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 보톡스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보톡스 시술을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톡스가 맞는 건 아니고 보톡스만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 방법들을 이제 병행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보톡스 치료를 끼워 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은 보톡스가 만능 해결사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보톡스가 이게 어떤 치과적인 적응증에 있어서 적응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형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송곳니 이제 잇몸이 올라가셨군요. 그리고 이제 치아 사이가 이제 벌어졌군요. 음식물이 끼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톡스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송곳니 잇몸이 올라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끼고 하시는 거는 이건 이제 대부분 치주염이거든요. 이 치주염에는 사실은 보톡스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치주염 치료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대 중반이신데 이제 저런 게 오시게 되면 앞으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면은 너무 불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지실 뿐만 아니라 저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아가 흔들리기도 쉽고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정말 못 버티면 치아가 빠지기도 쉽고 그리고 저런 정도면은 이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조골이라고 하죠. 이 치조골이 점점 더 흡수되어서 나중에 이게 치아가 빠졌을 때 그걸 뭔가 임플란트나 이런 걸로 수복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수복도 사실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테슬라 형님 지금 그런 증상이시라면 즉시 좀 치과를 방문하셔서 일단 잇몸 치료를 먼저 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도 보톡스든지 수술이든지 하고 싶어요. 주름이 많아요.
그런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 뭐, 무섭죠. 이게 뭐, 이제 어떤 얼굴에 주사를 놓는 거고, 물론, 보톡스를 놓을 때 사용하는 주사는 정말 가놉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양도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주사가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뭔가 얼굴에 뭔가 찌른다고 하는 거는 좀 무섭죠. 그리고 그 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까지는 뭐 수술은 너무 진짜 좀 그렇고요. 주름 때문에 뭐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고 보톡스는 그래도 하나님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또는 이제 그 보톡스만으로 안 된다면 이제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실리프팅이라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리프팅도 많이 하죠. 그 실리프팅 하면 그 주름 펴는데 효과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를 위로 당겨서 뭐랄까 뭐 너무 또 과도하게 당기면 불편하기도 하죠. 얼굴이 어떤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랑 잘 상의를 하셔서 한다면 뭐 어떤 보톡스나 필러 또는 실리프팅 정도는 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예, 용기를 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앞니가 약간 벌어지는데 막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가 튼튼하면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또 치아가 누래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니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앞니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치아가 전방 이동하면서 이제 치아가 삐뚤삐뚤해지고 이런 게 보통인데 이게 앞니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치아가 진짜 앞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앞니가 벌어지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앞니가 벌어지는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고 필요하다면은 그 벌어지는 것을 뭐 교정적인 치료든 뭐 또는 뭐 그게 아니라면 그 부위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복을 해주건 벌어진 거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앞니 벌어지면 뭐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은 그쪽으로 복 나간다 이러는데 앞니가 벌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인상도 별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치아가 이제 누렇게 되는 거 이것도 좀 그 보기가 좋지 않죠. 우리가 흔히 이제 누렁니 또는 황니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적극적으로 좀 치아 미백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누렁니 같은 경우는 치아 미백 치료를 받으면 정말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 3, 4주 이렇게 치아 미백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치아가 하얗게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또 미백 치료는 그렇게 뭐 우리 이제 아프지도 않고 또 뭐 아주 뭐 위험한 것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치아 미백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굉장히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이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또 이제 피서철인데 피서철에도 그 건강에도 잘 유의하시고 또 안전에도 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